부산의 자영업자 수가 올해 1월 기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만 7천 명 줄었습니다. 전국 8대 특광역시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경제 불황에 뜨고 있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만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구내식당으로 손님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나선 후보들을 만나 출마 이유와 주요 공약을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김석준 예비후보를 만났습니다. 보조 배터리 과열이나 충격 등 일상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한 배터리 열폭주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배터리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내수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 폐업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부산은 올해 1월 기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자영업자 수가 2만 7천 명 줄어들어 전국 8대 특광역시 중 가장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재환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가 지난 연말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월 기준 전국의 자영업자 수는 550만 명으로 지난해 11월보다 20만 명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 1월과 비교하면 전국적으로 2만 8천 명 감소한 겁니다. 부산은 특히 많이 줄었는데 1년 만에 2만 7천 명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자영업자 감소수와 비슷한 규모이고 8대 특광역시 중 가장 큰 폭입니다. 매출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물가 상승 등으로 영업 부담이 커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최근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자영업자 10명 중 4명 이상이 향후 3년 이내에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이유로는 영업실적 지속 악화가 28%로 가장 컸고 경기 회복 전망 불투명과 자금 사정 악화, 인건비 원재료 상승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통계청은 다만 자영업자에는 농림, 어업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계절적으로 자영업자 규모가 감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10년간 1월과 전년 11월의 자영업자 규모 차이 평균은 약 18만 3천 명입니다. BTV 뉴스 박자리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지역 경제 불황은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도 크게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이 때문일까요? 저렴한 가격에 영양가 높은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구내식당이 문전성시라고 합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사하구의 한 도서관. 도서관보다 구내식당에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곳의 주 메뉴는 정식. 가격이 일반 식당의 절반 수준입니다. 돈가스도 4,500원밖에 안 합니다. 가장 비싼 음식이 6,000원입니다. 하물며 정식은 매일 식단이 바뀝니다. 다른 이제 식당들은 가격대가 이제 좀 비싸고 그러니까 부담스럽고 요즘 물가가 비싸서 그래서 이제 검색으로 막 알아보다가 이제 저희 다대포에 도서관 안에 식당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근데 가격도 좋고 맛도 괜찮다고 이제 주변에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한번 가보자 하고 왔는데 너무 맛있고 또 분위기도 너무 좋고 해가지고 이 식당의 평일 하루 이용객은 250여 명. 주말과 휴일엔 400명 가까이 찾습니다. 외식 물가가 오르면서 이처럼 가성비 좋은 구내식당을 찾는 시민들의 발길도 늘고 있습니다. 지자체 구내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이 몰려 대기줄까지 생기자 주민 이용 시간을 따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구내식당의 공통점은 지자체 위탁으로 지역 자활센터 등이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식재료비에 대한 부담이 덜해서 다른 일반 단체 급식보다 좀 더 저렴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구내 식당만이 가진 맛과 가격 경쟁력이 고객 수요에 발맞추며 소비자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 지자체와 기업의 사내 식당은
지역 상권도 살리자는 취지로 평일 휴무제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네,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에 나선 후보들을 만나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김석준 후보의 출마 이유와 주요 공약을 들어봤습니다. 김윤정 기자가 후보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후보님 이미 6대, 7대 부산시 교육감이셨지 않습니까? 재선이시잖아요. 근데 다시 이렇게 출마를 하게 된 데는 또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이유에서 출마를 하셨는지요? 지난 2년 6개월 동안 우리 부산 교육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전시행정, 소통이 안 되는 불통행정 이런 것 때문에 학교 현장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또 미래를 위한 준비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산 교육을 하루빨리 정상화시키고 급변하는 미래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한 미래 교육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 이번에 다시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현재 부산 교육 정책 중에서 이건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다. 또 이건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정책이 있다면 어떤 정책인가요? 실제로 돌봄 확대나 침체 인재 같은 경우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학교하고 충분히 협의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위에서 상명하달식으로 진행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현장의 어려움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정책 방향은 옳지만 이게 보완돼야 될 점이 많다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그 교육청 이전 사업 같은 것은 정말 뜬금없이 제기된 것이라서 이건 반드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이 만들어진 지 한 38년 됐는데 우리 부산에는 38년 넘은 학교가 40%나 됩니다. 우선 이런 학교들부터 제대로 현대화한 다음에 교육청 이전은 천천히 생각해도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나오셨으니까 핵심 공약 또 대표 공약이 있으실 것 같아요. 대표 공약은 무엇인가요? 대표적인 거는 부산의 오랜 그 교육 어려움 중에 하나가 지역 격차, 소득 격차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모 찬스가 아니라 공교육 찬스를 통해서 부산의 모든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을 확실하게 만들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특히 이제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해서 이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 지원하고 또 통학이 어렵거나 불편한 학생들을 위한 등하교 교통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실제로 아이들 간의 어떤 교육 환경에서의 격차를 줄여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차종인 후보의 불출마 선언으로 갑작스럽게 단일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좀 궁금한 거는 사전에 좀 협의가 있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단일화에 대한 그런 생각들, 의견에 대해서 좀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혀 사전 협의가 없었고 저희들도 이 언론에 보도된 걸 보고 알았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결단을 해주신 차정인 후보에게 한편으로는 위로와 또 한편으로는 고마운 마음을 꼭 전하고 싶고요. 차정인 후보가 염원했듯이 우리 교육 현장을 바로 정상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은 재선거기 때문에 당선된 그 다음 날 바로 업무에 들어가야 됩니다. 인수위원회를 꾸릴 시간도 없고 연습하고 실습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경험 있고 이미 검증받은 재선 교육감이 제일 적임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 잘 살펴보시고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후보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올해 초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 이후 보조 배터리 관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나섰는데요. 부산 소방이 실험을 통해 보조 배터리 화재 위험성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관리 시스템이 파손된 보조 배터리를 계속해서 충전하자
한참을 부풀어 오르다 폭발과 함께 불이 붙습니다. 외부 충격이 가해진 보조 배터리, 순식간에 폭발합니다. 부산소방이 리튬이온 보조 배터리 열폭주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재현했는데 보조 배터리 열폭주가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확인됐습니다. 여행용 비닐 가방 속에서 발열을 일으킨 보조 배터리는 가방을 완전히 태워버렸습니다. 보조 배터리 온도는 600도까지 올랐습니다. 지난 1일 국토부는 기내 보조 배터리 관리 체계를 강화해 배터리나 전자담배를 비닐팩에 담아 휴대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비닐팩은 과열과 충격 등으로 인한 열폭주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열물로부터 배터리를 좀 멀리하자. 다음에는 어떤 외부 충격으로부터 좀 보호하자는 의미로 이제 비닐팩에 담아가지고 보관을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열폭주 단계로 이어지면은 실질적으로 비닐팩은 뭐 크게 효과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보조 배터리 화재 사고는 2019년 220건이던 것이 차츰 증가해 2021년 380여 건, 2023년엔 570여 건이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 역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부산소방은 열폭주 예방을 위해 소방관이 입던 폐방화복을 활용해 방화팩을 제작했습니다. 방화팩 속 배터리는 열폭주 후 불이 번지지 않고 흰 연기만 내뿜었습니다. 소방은 국립소방연구원과의 실험을 통해 방화팩 효과를 검증하고 생산과 공급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최근 세종시에서는 실수로 쓰레기에 섞여 버려진 거액의 현금을 폐기물 처리업체 직원들이 찾아 주인에게 되돌려준 일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딱한 이웃의 사정을 외면하지 않고 내일처럼 도왔던 이들에게 각종 찬사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어쩌면 이들이 쓰레기 더미에서 찾은 건 돈보다는 이웃사랑의 의미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작은 영웅들을 김우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달 24일 오전 세종시청 자원순환과에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60대 여성이 아들 수술비로 쓸 2,600만 원을 실수로 쓰레기 집합시설인 자동 크리넷에 버렸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정도에 그분이 사시는 아파트 관리 소장님한테 전화를 좀 받았고요. 소중하게 쓸 돈을 잘못 투입을 해서 지금 집화장으로 좀 빨려 들어간 것 같다. 어떻게 찾을 방법이 없겠느냐. 강주무관은 곧바로 집화장에 연락해 쓰레기 반출을 중단시키고 안타까운 사정을 전했지만 잃어버린 돈을 찾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거라 여겼습니다. 아무래도 직원들은 이제 저희 그 직원들마다 본연의 업무가 있다 보니까 그분들을 이제 그 업무를 중단하고 민원이 이제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집화장과 소각장 직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부모이자 자식까지의 심정은 같았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어머니 때고 또 다 자식 가진 입장에서 그런 사정을 좀 들었을 때는 최대한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정오부터 시작된 돈다발 찾기 대작전. 칼바람이 부는 영하권의 날씨 속에서도 넓은 공터에 쓰레기를 펼쳐놓고 손으로 일일이 찾는 사람들의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진짜로 돈을 찾을 수 있을지 모두가 반신반의했습니다. 자동 크리넷에 빨려 들어가게 되면은 그 내부에서 그 봉투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다 찢어지면서 흩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흩어진 돈들이 한 곳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 박스 전체에 어디에 어떻게 퍼져 있는지를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찾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었습니다. 저도 사실 찾을 거라는 생각은 안 했었습니다. 쓰레기 양도 많거니와 그때 날씨도 엄청 추웠었고 바람도 많이 불었었거든요.
그렇게 1시간 정도 쓰레기 더미를 뒤지던 순간 5만 원권 지폐 한 장이 발견되자 그 주변에서 잇따라 나오기 시작했고 현장 분위기는 의심에서 감동으로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가능할까도 했는데 한두 장씩 나오다 보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그럼 나도 한번 더 찾아보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뭐 5만 원, 만 원짜리 찾을 때마다 다들 좀 기뻐하는 마음으로 신받다는 수준으로 다들 소리치면서 이렇게 조금 찾고 했습니다. 이렇게 6시간 정도의 작업이 이어졌고 잃어버린 2,600만 원 가운데 1,800여만 원을 찾아 주인에게 되돌려줬습니다. 이튿날에도 소각장 직원들은 그 주변을 돌며 몇만 원을 더 찾아냈지만 그럼에도 전액을 찾아드리지 못한 안타까움이 더 크다고 말합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전액을 찾으신 것도 아니고 한데 뭐 이런 식으로 좀 커진 게 저는 좀 더 죄송스럽거든요. 이날 현장에 투입됐던 인력은 폐기물 자동집화장과 소각장 직원 모두 13명. 이들의 적극적인 도움과 시청 관계자의 빠른 조치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찾아드리는 경우는 뭐 극히 드물고요. 이번 거 같은 경우는 세종시 그 담당자하고 그쪽에 집화장 소장님하고 저희하고 연계가 잘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관리 차기가 잘 돼서 시간상 또 뭐 장소 여건상 잘 맞아서 찾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이런 따뜻한 미담은 지역사회를 넘어 전국적으로 알려져 훈훈함을 전했고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들을 직접 만나 감사의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겠어요. 나 이 직원들 너무나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워서 오늘 제가 좀 많은 얘기도 듣고 격려해 주러 왔습니다. 이런 미담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따뜻해지고 세종 사랑 마음이 깊어지는 건데 세종시는 또 이들 두 개 기관에 조만간 감사의 마음을 담은 표창장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지금의 관심과 찬사가 부담된다는 직원들. 저희는 선의를 한 게 아닙니다. 단지 이제 그분의 마음에 공감을 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나서서 그런 일을 같이 도왔던 것 같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내일처럼 적극 나서 도운 이들이 우리 동네 진정한 영웅이 아닐까요?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시내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노려 보험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붙잡힌 30대 남성은 외제 차량을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냈는데 전 부인과 여자친구 그리고 유흥주점에서 만난 여성들도 동승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선영 기자입니다. 부산 수영구 밀락동의 한 도로입니다. 차선을 변경하는 한 차량, 뒤에 따라오던 외제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내더니 진로를 변경하던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며 차량 수리비와 합의금을 보험사에서 받아냈는데 알고 보니 보험 사기범이었습니다. 피의자 30대 A씨, 외제 차량을 주로 이용하며 보험 사기 행각을 벌였고 전 부인의 여자친구, 유흥업소에서 만난 여성들도 차량에 동승해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3월부터 2024년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1억여 원의 보험금을 가로채 일정 금액을 나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주동자인 A씨는 주로 인터넷 도박을 하며 보험금을 모두 탕진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과 금융 계좌 등을 수사해 이들의 공모 관계와 혐의를 입증했습니다. 보험 사기범들은 대체적으로 과실이 많은 차량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유발하기 때문에 평상시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습관을 기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경찰은 고의로 부딪혀 다쳤다며 보험금을 편찬 피의자 A씨를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9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사고가 보험 사기로 확인된 경우 피해자들은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시교육청은 올해 특수학교 30분 통학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교 통학버스 증차에 나섭니다. 교육청은 관내 15개 특수학교 중 학교 자체 노선 조정으로 미신청한 6개 교를 제외한 특수학교 9개 교를 대상으로 16대의 통학 차량을 우선 증차합니다. 또 시교육청은 통학버스 운영비 지원은 물론 운전자, 통학버스 동승 보호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안전조치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수영구는 구민이 직접 참여해 육아 정책을 제안하는 수영구 다같이 키움 해결단을 모집합니다. 수영구에 거주하는 7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3월 21일까지 구청 가족행복과로 선착순 전화 접수합니다. 다같이 키움 해결단은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4차례 예정된 정기 자담회를 통해 육아 방법 소통과 육아 정책 제안, 힐링 클래스 등에 참여하게 됩니다. 11일 사상구와 부산기술사회가 건설기술진흥과 건설공사 안전 향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사상구와 부산기술사회는 기술직 공무원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시행하고 건설 현장 안전점검 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동래구에서 무료 급식 봉사가 무려 20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해 매달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회원들의 작은 정성이 모여 400여 명의 식사를 책임지는 무료 급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 현장에 최연광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동래구 안락일동의 한 골목, 한 식당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이 눈에 띕니다. 20년째 이어져 온 무료 급식. 이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동네 한우리 봉사단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좀 봉사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나왔습니다.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고 보니까 엄청 보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이날 메뉴는 비빔밥과 과일, 따뜻한 커피 한 잔. 대상은 지역 내 홀로 거주하는 노인과 장애인입니다. 매달 둘째 주 화요일에 열리는 따뜻한 나눔 한 끼는 입소문을 타면서 하루 평균 400여 명이 찾고 있습니다. 점심도 한 끼 먹는 것도 좋은 일 아닙니까? 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다 하니까 이 노인들 위해서 이래 해주니까. 고물가와 경기 불황 속에서도 운영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회원들이 십시일반 회비를 모아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실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 뿌듯하고 이제는 참 우리 동네가 밝은 동네가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하고 어른들이 또 잘 잡숫고 가실 때에 어떤 좋아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정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무료급식 행사에는 안락일동 바르게 살기 위원회의 백미 나눔도 함께 진행돼 따뜻한 정을 더했습니다. HCN 뉴스 최연광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